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파이코인을 하면서 이제 지켜봤던 내용들, 더구나 이제 파이코인 포럼을 한다 그래서 참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파이코인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지켜봤던 것은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촉발됐던 이런 통화 주권의 변화라는 엄청난 환경적인 변화죠. 물론 2010년도 본격적으로 2010년도 이후에 이제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기 시작했고 전 세계 재벌 판도가 1위부터 20위까지 거진 바뀌다시피 한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가 나온 지 한 10년 정도가 되니까 비텔릭 부탈린 같은 사람이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치를 만들어 가야 될 때다라는 소리를 하고요. 그런 가치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리플의 코인 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코인으로 할 수 있는 게 뭔데?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크게 세 가지를 보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게임 체인저로서 등장했죠. 사토시 나카모토에서 등장했고, 이것이 예상외로 갑자기 돈귀신들이 달라붙어 갖고 바람이 크게 불고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하니까 기존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당연하죠. SEC를 필두로 한 이제 공공기관이 나서기 시작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한국은행을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이 CBDC를 만드는 것으로 나왔죠.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한국의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중에 이제 고려로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읽었던 삼국지 같은 것도 위초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난립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한나라로 통일이 되고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크게 보면 이제 이런 건데, 분명히 2010년도 이후에는 이게 지금 뭔가 커다란 변화가 있다. 2008년도 리먼 사태,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이후로 지금 뭔가 이 돈의 세계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고,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성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뭔가 지금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가 변화의 바람이 부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새로운 시대가 도대체 화폐혁명의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는 각인각색이죠. 근데 그게 세 가지로 이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역사는 항상 변화하죠. 뭐든지 변화하지 않는 건 없죠. 그래서 며칠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한 이런 어떤 게임 체인저가 하나 나왔는데, 그 이후에 2010년도 이후에 화폐혁명의 이제 세 가지 길이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물물교환,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지폐, 플라스틱 머니, 신용화폐, 전자화폐,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이렇게 지금 변화의 물결이 이루어지고, 통화량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통화량이 증가가 안 되면 안 되죠. 통화량이 증가가 돼도 물가가 안 오르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발전을 못 하잖아요. 예전에 삼성 이병철 회장이 논에다가 미꾸라지 키우는데 거기다가 메기를 넣어서 메기란 놈이 있으니까 미꾸라지들이 살을 나고 발버둥 치다가 미꾸라지가 살이 더 쪄가지고 더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운명적으로 뭔가 시달림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게 인류 역사의 발전이고, 지금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길은 세 가지 방면에서 왜곡됐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방면에서 크게 왜곡이 됐는데, 그 왜곡된 것을 지금 파이코어 팀에서는 이미 저는 이제서야 알게 됐지만, 그거를 진작에 2019년도 이전에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세 가지 방면에서 왜곡이 됐는데, 첫 번째 방면은 넘버원 세력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죠. 미국 SEC를 필두로 한 어떻게 일반 개인이
통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야. 공공성이 없잖아. 어떻게 지켜줄 거야? 뭐 보호도 할 수 없고 감시도 안 되고 규정도 없고 이거는 게임의 법칙에 어긋나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볼 때는 사실은 하늘에서도 이렇게 큰 별이 작은 별을 삼키는 그런 이제 M&A가 우주에서도 일어나는데 이게 뭐 지금 게릴라처럼 다시 이렇게 생긴다라는 게 미국 행정부에서 제일 먼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나왔고 그런 것은 이제 돈을 뭐 얼마 전에 이제 한 거지만 특히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반감기가 다가와서 지금 뭐 3만 불 얼마 가는데 이건 도박용 토큰이다. 게블링 토큰이다. 이렇게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벅셔 헤이웨이 이제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본질적 가치가 없잖아. 이게 뭐 이런 게 뭐냐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은 기본적으로 무지에서 생기죠.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격을 하게 돼 있죠. 개가 짖을 때는 공격성을 두려우니까 짖잖아요. 막 짖잖아요. 두려우면 짖죠. 뭐 그래서 비트코인이 두려우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두려운 거죠. 변화가 돼야 되니까. 지금 파이코인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사람들도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효화 싶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뭐 대학 안 다녀도 이 두려움의 가장 큰 징후가 공격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사람은 불안해요. 그래서 무효화 시키려고 애쓰게 돼요. 이게 이제 SEC라든지 워렌 버핏 할아버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때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변화의 새 시대가 온 건 아는데 반드시 공격을 하죠. 그래서 누가 뭐 파이코인을 공격하면요, 그건 두려운 거예요. 무효화 시키고 싶은 거죠. 그렇게 넘버원 세력은 이런 이제 변화에 대한 두려워하는 세력이고요. 두 번째는 이 통찰력 없는 상인들. 암호화폐는 대세대라는 이제 눈치는 채고서 말이 없이 사라져버린 사토시 나카모토를 대신해 갖고 떼돈을 벌려고 상인들이 달려붙었죠. 왜 그러냐면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기 돈의 가치를 지키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갈증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갈증이 있는 것을 알고 거기다가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거 보고 이제 대가리 빨랑빨랑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더리움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뭐 그냥 카피하고 뭐 그냥 메인넷 만들고 이래갖고 당황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쥐어짜가지고 떼돈을 벌 생각으로 막 어마무시한 알트코인을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이제는 암호화폐다라는 펌프, 자가발전, 홍보, 다단계 뭐 무슨 짓을 안 하겠어요. 다 그렇게 했죠. 그러나 그것은 이게 이제 넘버 2 세력이죠. 이 사람들도 이 변화하는 세대의 나팔수로서 나름 역할을 한 거예요. 당연히 희생한 사람도 생기죠. 저도 뭐 코인 그렇게 한 2개 정도는 완전히 실패했고 나머지 2개는 아직 그냥 뭐 희망은 갖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이런 시대를 우리가 또 한 3, 4년 겪었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은 처음에 뭐 누가 사토시 나카모토인지 모르지만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에 블록체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작이 됐고 이것이 알트코인으로 간 게 이 세력들이 넘버 2 세력이죠. 세 번째가 드디어 이제 기득권층이 끼어들기 시작했죠. 기득권층은 이제 나름대로 이게 뭐 독버섯들이 너무 많어. 야, 이런 건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우리처럼 정통으로 해야 돼. 이러면서
CBDC 같은 거를 만들고 한국은행도 만들고 디지털 화폐가 나오는 것은 틀림없으니까 야 근데 저거 믿을 수 없잖아 우리가 할게 이러면서 끼어들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역시 이제 기득권층이 끼어들다 보니까 대세가 이쪽으로 잡히긴 잡히죠. 근데 이제 스위스 중앙은행 뭐 한국은행도 지금 뭐 테스트 중이라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무엇을 위한 테스트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제 나온 뉴스 보게 되면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토큰화된 자산 거래 정산에 CBDC를 쓰겠다. 그러니까 모든 코인 자산의 거래 정산에 CBDC를 쓰겠다. 그러니까 CBDC 자체로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정산용으로 쓴다 그러는데 이렇게 쓰일 확률이 일단은 많죠. 그래갖고 4일 디파이언트 보도에 의하면 파일럿 프로젝트는 이 CBDC 스위스 파일럿 프로젝트는 규제 아래 운영되는 6 디지털 익스체인지가 제공하는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해 스위스 프랑에 대한 도매 CBDC를 대규모로 발행하는 거. 소매가 아니라 도매요. 그래서 뭐 BCV 뱅크, 뭐 칸토널 방크, 코메르츠 뱅크 뭐 이런 스위스 은행들이 참여를 했고 이런 은행들은 채권 거래 시 발행자와 중개자를 위한 중개 역할을 이제 이런 CBDC로 한다라는 거죠. 토큰화된 채권 정산은 발행된 CBDC,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CBDC를 해서 인도도 하고 지불도 한다. 이러면서 이거를 이제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이렇게 파일럿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기득권 세력이 만든 CBDC를 해서 자산거래 정산을 하는 여러 가지 모델들, 이제는 방향을 찾아간다라는 거죠. 이러한 세 가지의 커다란 분명히 암호화폐가 어떤 앞으로 세상의 한 축을 담당할 텐데 이 토큰화와 현금과 법정화폐와 두 개의 이중 구조 그러니까 현찰하고 시큐리타이제이션의 이중 구조에서 시큐리타이제이션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토큰나이제이션에서 현 법정화폐와 토큰화폐의 이중 구조로 가는 것은 대세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이나 그 다음에 이런 중앙은행에서 하는 CBDC나 그 다음에 각국의 이제 이런 정부 감독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나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주도되어 왔는데 다들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은 상품으로 지금 치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는 큰 문제는 안 돼요. 비트코인 자체는 상품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돼요. 디지털 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제도 제가 금 말씀드렸지만 197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48배 오르고 2023년도까지는 50배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오를 것이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한계가 있고 CBDC도 한계가 있고 기득권층의 반발도 한계가 있는데 파이 네트워크 코어 팀에서 하는 거 보면 얘네들이 230개국 각국 정부의 제도에 대한 연구 또 KYC에 대한 이 230개국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KYC 제도 그리고 생태계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 파이 네트워크가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유가 뭔데? 라고 물으면 제가 지금은 답을 안 드려요. 힌트는 드릴게요. 자, 파이 네트워크 들어가게 되면 뭐 요즘 이제 로드맵도 발표했고 파이 챗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이 오픈 메인넷을 앞두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폐의 본질이 도대체 뭐지? 뭐가 돈의 본질이지? 얘네들 파이 네트워크 하고 있는 거 보면요. 돈의 본질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분명히 세상은 바뀌는데 개념하고 본질은 달라요. CBDC건 알트코인이건 비트코인이건 거기에 대한 기득권 세력이건 다들 자기네들 개념이에요. 그 개념 밑에 본질이 있다고요. 돈의 본질이. 이거를 청대어팡 주도하라고 추정이 되는데 돈의 본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의 본질로 가고 있다라는 게 어제 보여드렸던 이렇게 금융이 도달하지 못하는, 금융이 없는 이 전 세계의 한 70%에 해당하는, 전 세계 70%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 대한 금융이 가게 하는 거예요. 금융이 가게 하는 거죠. 제가 일부러 뭐가 돈의 본질이지? 화폐의 본질이 뭐지? 돈의 본질이 뭐지? 이거 지금 단어로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아바타라는 영화 있잖아요. 아바타라는 영화에서 이제 나중에 뭐 전쟁 날 때 대지의 신이라고 나오잖아요. 가이아죠. 가이아는 뭐 악이라고 해서 벌 주고 선이라고 해서 도와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균형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듯이 이 세상은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빙산이 부서지고 하는 게 다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어떤 거는 도와주고 어떤 건 망하게 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오늘 뉴스 보니까 유럽에서 유니폼 판매량의 아시아 사람인 손흥민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이 팔았대요. 느끼시는 거 없나요? 느끼시는 거 없나요? 균형이에요. 균형을 찾아서 파이 네트워크에서 코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이 파란색 번에 빼고 나머지는 불균형 상태였거든요. 이게 언젠가는 맞춰진다고요.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는 거는 이게 지금 변화하는 세상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나눠준다고 될까요? 에어드랍 한다고 될까요? 비트코인을 9분의 1, 10분의 1로 나눠서 뿌려준다고 될까요? 아니에요. 파이네트워크 인류학자 청대어팡 정확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의 본질대로 이 세계의 큰 축에서 이 큰 축에서 부족했던 것을 파이네트워크가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화폐혁명의 3가지 길에 오류가 있던 것을 다 찾아가지고 암호화폐 통일천화 이룩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지켜보는 즐거움이 굉장히 커요. 결과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 둘씩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 너무 부럽고 너무 존경스럽고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들죠.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는데 성공하지 못한다고요? 성공하죠. 그렇게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